다음 건의에 따라 실시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건의문이 자료로 나왔네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예요.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면 집집마다 가서 보고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십시오. 여러분, 외관이 뭔가요? 외관은 수도 바깥의 관리 이런 뜻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지방관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서는 지방관을 파견하세요.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11조를 볼까요?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곧 오늘의 할 일이다. 그러니까 유교를 좀 도입을 해달라라는 건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의문은 그렇죠. 바로 고려시대 유학자인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렸던 시무 28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의에 따라서 실시된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이 건의문을 받아들였던 고려 성종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방금 살펴본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을 함으로써 유교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가 체제를 정비를 하게 되는데 중앙에는 정치기구로 이성 6부제를 두고요. 지방에는 12목을 설치를 해서 그곳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교육기관으로서 국자감을 설치하기도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성종의 키워드인데 고려 초기에 성종 말고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왕이 두 명이나 더 있어요. 바로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인데요. 자, 태조 왕건은 어떤 사람이냐? 후삼국을 통일했던 사람이에요. 고려의 시조라고 볼 수 있겠죠. 통일을 하고 났더니 백성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태조 왕건이 흑창을 설치해서 백성들을 구제해주기도 하고 또 세금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던 지방 호족들이 있었어요. 그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또는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인 왕씨성을 내려줌으로써 친척을 맺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평양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을 중시하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었고 죽기 전에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10가지 가르침인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광종은 어떤가요? 광종은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다시 양민으로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처음으로 과거제를 도입하기도 했었고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 2, 3, 4, 5번 선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이에요. 과거제를 도입했다. 이거는 아까 봤던 광종이고요. 2번 사신관제도 어디서 봤죠? 네, 태조 왕건의 정책이에요. 3번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성종의 정책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광덕준풍이 나와 있죠. 독자적 연호 사용. 이거는 광종의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에요. 지방호족의 자제를 수도의 볼모로 삼았다. 인질로 삼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태조 왕건의 기인제도입니다. 기인제도를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따라서 5번은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고려 초기에 3명의 왕이 있죠. 태조, 광종, 성종의 정책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